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선 AI 주식이죠. 바로 팔란티어 일학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주식을 두고 정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2026년 4월 8일이었습니다. 이날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분위기 속에서 유독 팔란티어 주가만 무려 7.3%나 폭락하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그냥 주가가 한번 출렁인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팔란티어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논리를 가진 거대 세력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인 거죠. 자, 한쪽 진영에는 주가 그래프, 즉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위험 신호가 떴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바로 그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복잡한 싸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를 공격하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팔란티어는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고민을 던져주는지 이 순서로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공격부터 볼까요? 이건 팔란티어의 사업 실적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주식 차트, 이 그래프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서 시작되는 공격이죠. 전설적인 투자자 윌리엄 오닐은 차트는 감정의 퍼레이드다 라고 말했는데요. 말 그대로 차트를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팔란티어 차트에 나타난 감정은 한마디로 공포에 가깝습니다. 자, 차트 분석가들이 왜 그렇게 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지금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단기적인 상승 동력을 잃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게다가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계속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시장 전체가 오르는데도 혼자 힘을 못 쓰는 상대적 약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강력한 매도 압력을 보여주는 저 음봉까지. 그야말로 안 좋은 신호는 다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들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팔란티어 주식을 사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즉,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럼 차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공격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유명한 인물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서 돈방석에 앉았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의 하락에 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억 1,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건 풋옵션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져야만 돈을 버는 그런 베팅인 거죠. 그는 아주 신랄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거기서 팔란티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벽하게 가격이 매겨진 신기루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회사의 가치는 그냥 허상, 거품에 불과하다는 아주 강력한 비판이죠.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PL이라고 부르는 지표가 무려 230배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회사가 지금 버는 돈의 230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나중에 230만 원짜리가 될 거라고 믿고 1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게다가 버리는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AI 분야의 강력한 경쟁사인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은 정말 무수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어떻습니까? 20년 가까이 걸려서 이룬 성과를 경쟁사들은 단기간에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마이클 버리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싸다. 이건 완벽한 미래를 가정한 거품이다. 둘째,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고객사마다 일일이 맞춰줘야 해서 돈도 많이 들고 확장 속도도 느리다. 그리고 셋째, 그동안은 정부 계약이나 전쟁 같은 특수 상황 덕을 봤지만 이제 그 효과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럼 팔란티어는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요. 팔란티아와 지지자들의 반격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딱 하나, 바로 숫자.
즉 실제 실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한마디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재단하고 있고 AI가 가져올 혁명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무려 70%에 달합니다. 70%요? 이건 뭐 시장의 우려가 무색해질 정도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정부 계약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숫자가 아주 강력한 반박이 됩니다. 미국 내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사업이 무려 137%나 성장했습니다. 이건 이제 팔란티어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도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버리의 비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성장세 가속이 무려 10분기,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하락론자들의 주장을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아주 강력하고 일관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하락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팔란티어를 이렇게 봅니다. 너무 높이, 너무 빨리 날아오른 전투기, 이제 곧 연료가 떨어져서 추락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반면에 상승을 믿는 쪽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팔란티어를 21세기의 정유소라고 부릅니다. 미래 산업의 원유인 데이터를 정제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이걸 지켜보는 우리는 정말 깊은 딜레마에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전설적인 투자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가 숫자로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이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믿어야 할까요? 결국 팔란티어를 둘러싼 이 거대한 논쟁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손대면 베이는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일생일대의 매수 기회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